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4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밥천국 사장님이 되어서 원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원가에는 재료비뿐만 아니라 이모님의 인건비, 농무비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재료비뿐만 아니라 농무비와 그리고 이제 각종 경비들을 합쳐서 원가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원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모든 것, 그걸 돈으로 환산한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별로 원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가는 얼마나 유연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원가의 개념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쵸? 원가와 비용의 이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가란 제조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노동력, 그리고 기계나 건물 등의 생산설비 및 전기, 가스 등의 소비액을 말한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모든 것, 그걸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 그것이 원가다. 이렇게 알면 돼요. 아래쪽은 이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용어인데요.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구분. 상기업은요, 그냥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서 이익 붙여서 판매하는 것. 그런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그러고,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사서 뚝딱뚝딱 만들어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기업을 제조기업.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이익 붙여서 그냥 이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만드는 일이 없죠. 원가 계산하는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있어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불량도 없어야 되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그쵸? 이제 제조기업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상기업은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서 이익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고, 울산 같은 경우 왜 공구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서 이익 붙여서 팔고. 근데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시트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곳 있잖아요. 자동차 시트를 이제 만든다. 자동차 시트 아니면 자동차 본넷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 판다. 현대자동차나 뭐 아니면 뭐 기아 자동차, 현기차 아니면 쌍용 이런 데 이제 팔겠죠.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제조기업, 그리고 공구상가, 상기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 회계를 왜 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이익이 정확하게 남겠죠.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시험에서는 원가 회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건데, 원가 회계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품 원가 계산이 필요하고요.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지요.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뭐 했어요?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 자본변동표, 또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이제 5가지 중에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객관식 문제 내기가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가 관리 및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구나. 업적 평가를 한다. 아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특히 이 4가지 중에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있다. 라는 거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아이캔 개념 정리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비교.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이제 분기 연습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 재무회계 그 수업을 아마 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가 여기 원가 회계이고 관리 회계거든요. 내부 보고 목적이 원가 회계이고 관리 회계다. 우리 회사의 원가 외부에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건설 회사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님이 그 건설업체에 너희 집값 너무 비싸니까 원가를 공개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건설업체에서 이제 반발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반발이 이제 너무 심했고 결국 이제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회사에서의 원가는 결국 외부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내부 보고 목적인 것이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원가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하다 지금 하는 것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외부정보 이용자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정부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딱 특별한 양식의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하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이런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관리회계 그리고 이 관리회계 안에 원가회계가 포함되거든요. 얘는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표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원가를 집계하는 뭐 제조 원가 명세서 이런 그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네,
진출 문제, 원가 회계의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원가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보셔야 돼요.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 특히 경영자죠.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가 회계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외부에 있잖아요.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얘는 재무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가장 적은 것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원가의 분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원가의 분류 알아보세요.